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여기 헤드테이블 옆에 역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역임하신 고모님들 계시는데요. 헤드테이블에만 지금 역대 기자협회 회장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아까 소개하다가 기자협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우리 연합뉴스 조성부 대표이사 사장님도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박기병 고모님은 최근에 대한언론인의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거든요. 아주 치열한 경선 끝에 8표 차이로 지금 연세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얘기하고 안 돼요. 90이 다 되셨어요. 지금 89이신데 저렇게 정정하십니다. 우리 박기병 고모님 10대, 17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예, 역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 모시고 한국기자상 시상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기자상 하면 보통 한국의 필리처상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긴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 서슬퍼런 독재정권 시절에 두 번 시상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1972년하고 1980년인데요. 하지만 이 두 번만 빼고는 면면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작년 시상식이 딱 50회였고요. 예, 오늘 이 자리가 이제 51번째 시상식이 됩니다. 역대 수상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때 시상자들이 정말 우리 기자들이 정치 권력과 이 자본 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비리를 파헤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수상작들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을 자축하기에는 대외적인 언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추락했고요. 또 우리 기자들도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박수갈채만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래도 오늘 한국기자상 수상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 언론의 희망이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한국기자상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작은 신뢰 하나가 쌓여가지고 마침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냇물이 강물이 되고 나아가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사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대언론 불신을 걷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국기자협회는 우리 기자들이 언론의 본령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취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달 60편 내지 70편 정도의 이 기자상 초품작들이 들어오는데요. 예리하게 분석해내고 또 심사한 뒤에 열띤 토론으로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과 또 오늘 한국기자상 수상작을 선정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오늘 배정균 교수님이 심사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각에도 일선 현장에서 정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열띤 취재와 편집 그리고 기사 작성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한국기자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보도된 기사 가운데 추천된 74개 출품작을 놓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끝에 4개 부문 7편을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작들은 기업과 고위공직자의 감춰진 비리를 파헤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의 열악한 삶을 드러내며 묻혀있던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 높은 보도 양식을 구현함으로써
한국 언론에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2편 가운데 SBS 임보사 종양유발위험 허가 과정의 의혹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코롱 생명과학의 신약에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안전성과 허가 과정의 의혹을 선도적으로 파헤친 보도입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부분 언론이 공식 발표를 전하는 데 그쳤던 반면에 의학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취재팀은 국제 논문과 해외 전문기관 등의 광범하게 취재하는 독자적 탐사를 통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 등 인사 검증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과 여론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기사입니다. 내용면에서도 아무런 기초 자료 없이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추적하는 집요한 취재와 치밀한 추가 검증이 결합된 완결성 높은 보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유층 부모의 자녀 스펙 만들기 같은 공정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 현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대입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는 등 파급 효과가 지대했습니다. 경제 보도 부문을 수상한 한국경제의 라임펀드 미 펀지 사기 돈 다 날렸다는 한국형 헤지펀드로 급성장하던 라임 자산운용의 편법적인 자산 운영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고 국제적인 금융사기에 휘말린 사실을 파헤친 경제감시 보도의 전형입니다. 경제지의 전문성이 돋보인 이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4년 만에 나온 의미 있는 수상작입니다. 라임 사태는 지금까지도 대규모 환매 중단 같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4월 시작된 이 보도가 없었다면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3편 가운데 한겨레 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고 요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일하며 기자가 체험한 요양보건의 적나라한 실태와 방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로 밝혀낸 방문 요양 서비스의 현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정부 점검 보고서를 일일이 분석해 조명한 장기 요양기관의 구조적 문제까지 노인 돌봄 실체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3부작입니다. 취재에 들어간 놀라운 공력과 8개월에 걸친 장기 연재 방식은 해외 탐사 보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보적 시도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에 매일 김영균이 있었다는 중대재해 사망자 사고 보고서를 전수조사해서 한 명 한 명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서 너무 만성화해서 오히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강렬한 울림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신문 1면을 1200명 사망자의 이름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과 함께 개개인의 사연과 사고 상황을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온 오프라인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공적인 뉴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수상한 KBS 밀정 2부작은 8개월에 걸친 장기 취재를 통해 수많은 국내 사료들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 거의 논의된 바 없는 일제시대 밀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도물이었습니다. 과거 역사 다큐멘터리에 고려하면서 탈피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역동적 화면과 탄탄한 구성으로 뜨거운 시청자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한 국제신문에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1, 2편은 박정희 시대의 종식을 촉발한 역사적 의미에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해온 부마항쟁의 실상을 항쟁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군사기밀 입수 등을 통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군진압의 잔혹상과 군 사복 공작조 투입 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부마항쟁 진압 경험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으로 재직 당시 순직한 고 조계창 기자를 기리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제정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작에는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이 선정됐습니다. 현지 한국기업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실태를 발로 뛰며 취재한 고발 기사로 법과 근로자 인권을 경시하는 일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치열한 기자 정신과 사명감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난 한 해 한국 언론의 성과를 대표하는 대상작을 선정하지는 못했고 경합한 많은 우수한 기자들이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작품들이 한국 기자상에 오를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모사 보도를 한 지가 한 10년은 지난 것 같이 지금 뭐 하루하루가 고단한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네, 일단 같이 단상에 올랐던 저희 팀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 기자께 별도의 감사 말씀드리고, 그 당시 저희 팀장이었던, 이 자리는 없지만 팀장님, 정우선 팀장님, 그리고 조성원 부장님, 그리고 지원석 보도국장님, 심석태 보도본부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보도는 되게 어려워서 사실 하루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하기에도,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믿고 거치고 믿어주셨던 우리 SBS 동료 기자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모사 보도 과정은 사실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분야의 과학자분들이 매일매일 저에게 제보를 주시고, 아까 소개 말씀도 있었지만 해외 논문, 국제적인 그런 사례들 다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설명을 제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주시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과학자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보도로 그 상을 받았으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을 받는 저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과 관련된 이 모사를 사용했던 환자분들, 그리고 저 약을 만들었던 회사, 그리고 저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분들, 피해자만 남는 보도라서 그러니까 크게 웃는 마음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저희가 묵묵해왔던 것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셨다는 것에 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검증이 언론의 취재 간행으로 자리 잡은 게 1993년인데 좀 있으면 이제 30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사검증 취재의 의미를 정의를 해보면 인사검증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도덕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사가 상을 받게 된 건 역시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8월 20일 날 기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이 훌륭한 교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취재를 하면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팀 아닌 또 동아일보 기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취재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청강 국장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진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수상 소감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라임과 관련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책으로도 써도 진짜 두꺼운 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웬만하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제가 라임 펀드 기사를 쓰는 동안 이게 하도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저도 집에서 이제 계속 원래 평일에도 맨날 늦게 들어가지만 주말에도 거의 맨날 기사 쓴다고 혼자 독박 육아시키고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오늘 꼭 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제 시작된 사례인데 저희 신문도 이 기자들도 저희 직권부 기자들도 제가 쓴 기사가 너무 이해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사태가 드러나서 아시겠지만은 펀드별로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이게 융합되어 있는 케이스라서 자본시장 역사상 정말 보기 어려운 사례고 앞으로도 정말 보기 힘든 사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게 사실로 저는 당연히 사실로 판단하고 기사를 썼지만은 이게 사실로 되는 순간 정말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전에 임보사 수상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사건으로 생각되고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난주 이제 금감원이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처음으로 했고요. 어저께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금융 범죄자들의 어떤 일탈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처벌하고 이런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가려졌던 어떤 그림자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우리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좀 투명하게 그리고 금융 소비자들을 진정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던져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언론들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감독기관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좀 어떻게 보면 혼자 계속 몇 개월 동안 좀 외롭게 기사를 쓰다가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이 기사를 그래도 쓸 수 있도록 한국경제신문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속 믿어주시고 그 시장경제라는 저희 가치를 그 일관되게 지탱해 주셨던 저희 편집국장과 저희 신권부장과 저희 후배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시 한번 저희 가족들한테 감사의 말씀, 고맙다는 말 전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24시 팀 권지담입니다. 일단 앞에 수상작들을 보니까 정말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마침 1년 전 취재일기를 들춰봤는데요. 딱 이맘때쯤에 제 취재일기에는 각종 요양원 전화번호와 면접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었고요. 그 옆에는 X자들, 수많은 X자들이 빼곡히 또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구직활동을 오래 했었는데요. 20대고 미혼인 저를 받아주는 요양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노조를 만들러 왔냐 내쫓기도 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냐라고 하거나 이제 와서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라고 질책을 받았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간의 구직활동을 거쳐서 요양원에 취업하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 요양보고서는 제가 잘 해내야 하는 과제나 프로젝트 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들어가자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노인과 그들을 돌봐야 하는 중년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는 저의 현재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저에겐 일이 아니라 저의 인생이자 또 미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일만 했고요. 그 뒤에 6개월 동안 저희 뒤에서 저희 정한봉 기자가 열심히 저희 요양원의 비리를 낱낱이 6,000건이 넘는 보고서를 분석해줬고, 또 저희 이주빈 기자는 전국에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그들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고요. 또 저희 황춘아 기자는 저희 모든 기사를 또 통솔해 주시고 날것의 저희 취재 기록들을 멋진 기사로 또 바꿔주셨습니다. 저희 4명의 끈끈한 팀워크가 6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으면 이 기획을 이렇게 잘 맞출 수 없었던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저희 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24시 팀이라고 초반에 소개를 했는데 탐사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회부에 있습니다. 매일 바쁜 현장을 챙겨야 하는 사회부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기획에 집중하게 하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믿고 기다려주시고 또 지지해줬던 저희 24시 팀장님과 저희 팀원들에게 또 저희 같이 이룬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노인들이 최근에 5배나 늘었다고, 그래서 53만여 명의 노인들이
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뭐 갑자기 노인의 삶이 바뀌거나 요양원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기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닥칠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겠다면 저희 팀의 6개월이 절대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황경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 기획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허망한 이렇게 죽음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 퇴근할 수 없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사실 저희 일면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데 오늘도 역시 또 어떤 귀한 목숨을 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사실 좀 앞서 다른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벼운 마음만은 아닙니다. 네, 결국은 그 비용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스템의 문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아카이브를 업데이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로 올라왔지만 이 기획은 저희 팀원 5명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뒤처짐 없이 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줬고 특히 오랫동안 노동 보도에 관심을 가졌던 김지한 기자나 그리고 또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줬던 최민지 기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만드는데 고생했던 김유진, 이아름 두 분은 이제 협회 회원이 아니어서 같이 수상 못했지만 그 두 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멍하니 있을 때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라고 북돋아준 아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 있지만 네,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또 육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코딩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를 이런 시기에 컴퓨터를 사주셨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평범한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어떤 아픔이나 죽음이나 그런 것에 공감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아버님이 편찮으시긴 한데 언젠가 같이 소주 한잔 따라드리면서 아들이 이런 상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상을 다시 언제 받을지도 모를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밀정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할 때 저는 밀정이 가진 아이템의 희소성에 가장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나 보도가 거의 없었고 또 밀정이란 소재가 주는 어떤 서스펜스적인 것들이 좀 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은 젊은 층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취재할 때 어떤 특별한 소스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맨땅 헤딩식으로 되는 대로 일본을 가서 수만 장에 달하는 자료를 모아서 그것들을 분석했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한두 달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더라면 저희 보도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근데 저희가 성과를 낼 때까지 그 시간을 허락해준 동료와 또 회사에게도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희 이번 보도는 수만 장의 문서를 발굴해 주신 발굴가 선생님들이랑 일본인들도 잘 못 읽는 일본 문서들을 번역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밀정들이 남긴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하나로 스토리를 모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각각의 문서가 가지는 의미를 같이 분석해 주신 교수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사실 저희는 보도가 나간 다음에 워낙에 파급력 있는 뉴스가 많다 보니까 저희 보도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역사물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도가 나간 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호평을 보내주셨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 기자로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화영 기자입니다. 앞서가지고 이제 인보사라든지 라임 사태 보도, 대한민국 외환 보고서, 매일 김영균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던 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획의 시작은 2017년 87년 6월 민주항쟁 30년을 맞아가지고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처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8년 부마민주항쟁 시리즈 시작됐었고 2018년 19년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한국사 4대 항쟁 중에 국가기념일 지정이 되지 않았는 게 이제 부마항쟁밖에 없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념일 제정에 관한 분위기 조성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핵심적이었던 거는 경찰 진술 조서 위주로 이제 작성이 됐던 부마항쟁 보고서를 정말 일반인들 장사미사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이제 언론에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기획 취지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로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으면 제보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설마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라는 신문에 지역 신문에 누가 제보가 올까 했었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지금 현 구청장 또 연락이 서울에 있는 구청장 또 연락 왔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비서라든지 아니면 진압 경찰 각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보가 왔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신문이 살아 있구나. 더 열심히 종이가 아깝지 않도록 더 열심히 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역 신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획 자체가 이제 거의 2,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획인데 이게 우리 기획팀에서 취재가 됐던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경찰 사건팀에서 기획이 됐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2018년에 특히 처음 이제 기획 시리즈를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우리 박보걸, 이준영, 우리 김혜정, 그다음에 연이어가지고 또 했던 임동우, 신신범 기자가 있지만 특히 우리 이준영 기자라든지 신신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지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승열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송균근 본부장님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문사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자카르타 특파원 고찬유입니다. 먼저 그런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상당히 힘들었고 울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오해도 받았고 2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결국에는 4,419명에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체불 임금을 돌려줬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취재하면서 그 덕분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셔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 수상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특별히 파견된 인원이라는 특파원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